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오늘 이제 가속도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는데요. 마지막 단원이죠. 속도와 가속도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양적인 개념과 질적인 개념에서 한 차원 더 약간 더 질적인 개념으로 살펴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가속도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20쪽이 되겠네요. 자, 보게 되면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그래서 여기 보면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거의 연장으로 보게 되면 변화량이에요. 그렇죠? 속도의 변화량의 뭐죠? 강도입니다. 강도.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긴 변하는데 얼만큼 세게 변하냐, 얼만큼 강하게 변하냐를 나타내는 거죠. 이것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속도인데 이 개념을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가속도라는 그러면 이 한글로 되어 있는 요거의 의미는 속도에다가 더할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속도에 얼마만큼 더 더해졌느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라는 건 속도를 더 가해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좀 내용을 이어가면 훨씬 더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된다는 사실,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 변화의 세기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가 나오는데 우선 그래프하고 좀 같이 한번 볼까요? 우선은 변화량이 중요한 거는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을 통해서 이제 강도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게 되면 속도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은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냈었잖아요. 속도, 그렇죠? 우리 문자로 나타내 볼까요? 자, 우리가 속도라는 거에 대한 거 나타냈을 때 이 속도라는 것은, 자, 속도라는 것은 이 변이의 변화량의 강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세기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장 넘어가 보면 19쪽 그 등속 직선으로서 그래프만 봐도 여기가 변화량이 뭐였냐면 그 변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도가 아닌 변이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은 동일할 거고요. 지금 가속도에서 공부하는 거는 여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 속도가 어떻게 변하냐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속도가 나타냈고 이 변화량을 시간에 따라서 강도를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럼 여기서 보면 평균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속도의 변화가 이만큼 있었을 때 그때 시간 간격을 뭐 넓던 작던 그냥 이렇게 시간 간격을 뒀을 때 그거를 이렇게 하나의 대표로 나타내는 대표값을 나타내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고속버스 선생님이 얘기해 줬었죠. 그것처럼 하나의 대표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지금 이 속도의 변화량을 얼마만큼 시간 동안 발생됐느냐 속도의 변화량이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게 평균 가속도가 되겠고 순간이라면 이 시간 간격을 어떻게 된다? 굉장히 짧게 나타낸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아요. 이 어떤 그 방식 자체는 똑같아서 이것만 좀 주의 있게 살펴보면 되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평균 속도 이 개념은 변이가 변했고 그거를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거였잖아요. 세기를 나타낸 거였는데 여기서는 속도가 변했을 때 얼마만큼 자 얘가 이만큼 변했습니다. 그렇죠? V1에서 V2 그때 시간은 T1에서 T2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변화했을 때 이만큼 변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강도를 구하는 거고 그때는 요 두 점을 지은 이 직선 기울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기울기에 대한 설명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는 A를 구했네요. A를. 그럼 A 지점하고 시간 간격이 길면 안 돼요. 순간은. 짧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보다 정말 짧은 그 다음 시간을 딱 연결하면 그 직선이 된다고 얘기했죠. 요만큼 직선. 그렇죠? 근데 여기 눈으로 안 보이니까 이거를 연장을 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평균은 그대로 그 두 점 해당하는 그 지점에 대한 거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요거는 순간이라는 건 그 점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건데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은 주요 핵심이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은 요 문제, 가속도에 대한 개념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래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예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문제 여러분들이 이거 못 풀어서가 아니라 한번 선생님이 이걸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10m/s로 달리는 자동차가 4초 동안 가속하여 90m/s가 되었다면 가속도는. 그럼 우리가 아까 가속도에 대한 정의를 하면 이제 벡터 표시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질적인 개념을 살펴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물론 중요한데 이제는 이제 얘기 안 하고 할 거예요.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그 다음에 얼마만큼 시간 동안에 일어났느냐예요.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의 세기예요. 그러면 속도는 처음에 어떻게 되냐? 이 변화량은 나중에 90이었고요. 처음은 10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간격은 그러니까 처음이 0이었고 나중에 4였죠. 이렇게 계산해서 구하면 80에 4니까 20m/s 제곱이 되겠죠. 요게 속도 변화니까 m/s고요. 요게 초니까 초를 한 번 더 넣어서 요게 세크 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우리가 정의를 한번 밟아가 보자는 거죠. 가속도의 정의는 얼마만큼 속도를 더했느냐예요. 그렇죠? 얼마만큼 속도를 더했느냐. 그럼 보세요. 처음에 얼마였냐면 이제 물론 공식적으로 이렇게 풀기도 하지만 우선 개념을 잡게 되면 처음에 10이었어요. 응? 단위 생략하고 자, 그 다음에 생략하다면서 썼다. 자, 90으로 바뀌었어요. 90으로. 그러면 처음에 10이었는데 얼마만큼의 속력을 더했더니 90이 됐어요. 당연히 80만큼을 더해줬죠. 그런데 우리는 강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기준은 1초라는 거죠. 근데 이 80이라는 건 얼만큼? 그렇죠. 4초만큼 일어난 일이에요. 즉 얘는 어떻게 계산된다? 초당. 그렇죠? 자, 쉽게 말하면 단위 빼고 이렇게 요거 1이니까 초당 20씩 속력을 더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80이 된다는 얘기.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나 잘 봐요. 처음에 10이었죠. 90이었습니다. 가속도가 20m/s 제곱이라는 얘기는 1초당 20m/s씩 속도가 더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봐요. 여기서 1초 때 20 더해줬어요. 그 다음에 또 20 더해줬어요. 또 20 더해줬어요. 또 20 더해줬어요. 총 4초 동안. 4초 동안. 그러면 30 되고 50 되고 그 다음에 70 되고 90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 뭐 귀찮게 그렇게 하십니까? 개념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안 그러면 그냥 공식놀이에 지나지 않아요. 물리는. 아, 가속도라는 건 속도를 더해주는 거구나. 그러면 얼마큼 속도가 더해졌다? 80이 더해졌다. 근데 몇 초 동안? 4초 동안. 그럼 1초에는 20씩 속도가 더해지는구나가 가속도의 개념이에요. 되겠죠? 그럼 밑에 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밑에 것도 똑같은 문제겠지만 자, 한번 풀어보게 되면 자, 30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3초 만에 정지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공식대로 하면 자, 이렇게 하죠. 나중 속도가 0이죠. 정지했으니까 처음 속도가 30이에요. 요거 빼줘서 시간은 얼마? 3초. 계산하면 마이너스 10 m/s 제곱이 나오는 건데 자, 요거를 한번 의미를 되짚어 보자는 거예요. 처음엔 30이었어요. 나중 결국은 얼마? 0이 됐어요. 그럼 얼마의 속도를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변환하면 마이너스 30, 즉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30이라는 속도를 더해주면 되죠. 근데 이게 몇 초 동안 일어났어요? 3초 동안. 즉 1초에는 얼마? 마이너스 10씩 속도를 더해주게 되면 이것이 이제 가속도죠. 마이너스 10씩 속도를 더해주면 얘는 30에서 0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게 의미가 이런 거예요. 자, 1초 때 마이너스 10, 2초 때 마이너스 10, 3초 때 마이너스 10. 자, 30이었는데 10 빠졌으니까 1초 때 20 됐죠. 그 다음에 2초 때는 또 10 빠지니까 10 됐죠. 3초 때 또 10 빠지니까 0 됐죠.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이 굉장히 간단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이 단어는 여러분 공부할 때 뭐 다 주구장창 식으로 나타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했을 거라고. 대부분 이제 학생들하고 선생님 뭐 많이 이제 공부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성향을 좀 알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벌써 또 암기적인 그런 패턴으로 가게 됩니다. 아, 가속도라는 이런 개념이구나. 아시겠죠? 이런 개념 잡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귀찮다. 아우, 뭐 이거를 10씩 더해주고 뭐 10씩 이거 싫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공식처럼 쓰더라도 우선은 개념을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제는 등가속도란 건 뭐냐면 가속도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가속도예요. 아까 봤던 1초에 마이너스 10씩 속도가 더해지는 거. 즉 마이너스 10씩이라는 건 속도가 빠지는 거죠. 어떻든 마이너스 10씩 혹은 뭐 20씩 더해지는 이렇게 이 속도가 더해지는 그 비율이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평균 구하는 것도 처음 거 끝값 해가지고 절반으로 그냥 뚝 잘라버렸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규칙성이고 그 규칙성 중에 하나가 바로 등가속도 운동을 우리가 자연에서는 주로 본다는 거죠. 뭐 물론 이제 뭐 일반적인 자동차나 일상생활에서 이런 거는 등가속도 운동을 보기 힘들죠. 막 빨라졌다 느려졌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막 속도 변화도 막 주장하는데
뭐 쉽게 말하면 지구의 중력에 의한 뭐 이런 어떤 자연 현상에 의한 거는 이런 게 나타난다. 우리가 그러니까 중학교 때 외웠잖아 이런 거. 중력 가속도. 그걸 우리가 또 특별히 A라고 안 하고 중력 가속도. 중력에 의해서 가속도가 생기면 9.8m/s 제곱이다. 얘는 항상 뭐예요? 초당 10씩 속력이 더해지거나 빼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규칙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등가속도라는 거예요. 항상 10이에요. 항상 10. 항상 10. 물론 달에 가면 이것이 뭐 이거보다 6배 줄겠지만 지구상에서는 항상 1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규칙성이 발생하고 그런 규칙성을 우리가 수학적인 틀을 조금 만져주면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낼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리는 어떻게 된다? 변화, 중요하죠. 그 다음에 결과, 똑같은 결과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굉장히 간단하게 해버리면 우리는 훨씬 더 쉽게 물리를 공부할 수 있고 복잡한 자연현상을 굉장히 단순화시킬 수 있는 거죠. 자신감 가지세요. 산수만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선 그래프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한번 볼게요. 가속도에 대한 그래프가 있는데 가속도가 여기는 양이고 음이고 그 다음에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변이 그래프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프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볼 거고요. 이 내용을 분석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게 교재가 여러분들 21쪽에 있는 내용인데 자 보세요. 복잡해 보이죠? 근데 정말로 단순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오도록 할게요. 우선은 그래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프 배우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도 배우고 했는데 다 외워서 그래. 외워서. 그 의미를 모르고. 그래프 왜 쓸까요? 편리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평균 속도 계산한 것처럼 이 그래프가 딱 직관적으로 시각화되잖아요. 딱 보면 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숫자로 데이터를 나열하면 굉장히 그걸 분석해야 되지만 그걸 그래프로 한번 작업을 해주잖아요. 딱 보이는 건데 이 그래프를 갖다가 우리가 더 어렵게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프는 간단하게만 쌤이 요점만 얘기할게요. 세 종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로 증가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일정이에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감소입니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럼 선생님 그래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씻지 않을수록 냄새는 증가한다. 아주 더러운 그래프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지저분한 그래프가. 자 뭐죠? 냄새예요. 냄새. 중요한 건 냄새죠. 그렇죠? 그걸 Y축에 쓰는 겁니다. 자 선생님 설명 간단하게만 하겠는데 요거예요. 이거는 서양식 방식이라고 그랬죠. 물리는 서구 학문이에요. 그럼 얘들은 중요한 말을 앞에다 둬요. 그래서 y는 ax 플러스 c 하면 중요한 건 뭐예요? 물론 x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뭐예요? y를 보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을 다 조작해서 결국엔 y는 뭐냐? 그래서 y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말은 다르죠. 중요한 말을 뒤에다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한다니까요. y 먼저 쓴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냄새.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여기는 씻지 않은 시간. 그렇죠? 씻지 않는 시간이라고 해보죠. 시간이 갈수록 냄새는 증가한다. 이렇게 그리면 그래프 끝나는 거예요. 증가하는구나. 뭐가? 냄새가 뭐? 씻지 않을수록. 이런 거. 그 다음에 슬픈 그래프. 뭐 예를 들어 용돈. 시간. 왜 슬픈 그래프냐? 이렇게 딱. 시간이 가도 용돈은 변하지 않는구나. 일정하구나. 야, 초등학교 때 1,000원 받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도 1,000원 받고 있어요.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슬픈 그래프죠. 다행히 줄지 않아서 다행이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주는 그래프는 그럼 뭘로 하면 될까요? 뭐 운동 뭘 하면 되죠? 나이가 들수록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떨어진다. 물론 여러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체력이 막 증가하고 있는. 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곡선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지금 이 상승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렇죠? 20대에서 30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죠. 슬픈 그래프죠 이게. 예. 어떻든 체력이 나이가 들수록 떨어진다 뭐 이런 그래프를 한다면 감소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증가하는구나 냄새가, 일정하구나 용돈이, 감소하구나 체력.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래프 해석은 완벽하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를 하자면 선생님 그럼 이런 그래프는 뭐냐 이거죠. 이거 뭐예요 여러분? 자 여기다 그려줄게요. 이런 그래프는 뭡니까? 우선 증가예요. 그럼 이 그래프는 뭐예요? 감소죠. 그런데 자 이렇게 하면 이것도 뭐예요? 우선은 증가예요. 증가. 근데 요거는 어떻게 돼? 패턴이 약간 다르다는 거죠. 예를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선생님이 요것도 증가죠?
요것도 증가고요. 요것도 증가인데 1, 2, 3번 중에서는 얘가 더 크게 증가한다고 볼 수 있죠. 3번이. 맞죠? 아, 이게 일정이라면서요. 그럼 얘는 이거보다는 1번은 일정보다는 증가하고 얘는 더 증가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더 크게 증가하고 이게 더 크게 증가하는 거잖아요. 3번은. 그럼 끝났어요. 분석해 봅시다. 요거는 이렇게 됐죠. 절반으로 끊어요. 이쪽으로 시간이 가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돼? 이렇게 증가하다가 후반부에는 어떻게 돼? 이렇게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 가면 갈수록 더 증가하는 그래프예요. 점점 더 증가하는 그래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증가는 증가예요. 이거 감소라 그러면 안 돼요. 증가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이렇게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증가하게 덜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덜 증가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해서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더 증가 그래프고 가면 갈수록 이거는 덜 증가하는 그래프다. 어떻든 증가하는 그래프라는 겁니다. 그럼 일정이라는 건 뭐 계속 일정해야지 뭐 가면 갈수록 더 일정, 덜 일정 이런 건 없으니까. 감소 그래프는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두 개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런 패턴이 되면 감소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는 끊어서 어떻게 된다? 그럼 감소도 보세요. 여기 일정이라면, 요 기준으로 하면 요거보다는 요게 더 크게 감소고 이쪽으로 갈수록 더 크게 감소하는 거죠. 요게 기준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감소하다가 더 떨어지죠. 더 감소 그래프입니다. 더 감소 그래프. 그럼 요거는 요렇게 되니까 끊어보면 훅 감소하다가 덜 감소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덜 감소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는 없어요. 그래프 용어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감을 잡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로 모든 그래프를 다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 어렵죠? 이건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래프 연습지인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여기서부터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게요. 이렇게 절반 끊어서 처음에 여기를 속도라고 하고요. 이제 벡터 표시는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변이라고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속도고 변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이거부터 해볼게요. 속도가 0으로 일정하다. 마을버스 생각하세요? 그러면 속도가 0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치 변화 있어요, 없어요? 변이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정지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만약에 정지되어 있으면 계속 정지해 있을 거고 만약에 S1이라는 곳에 있었다면 S1에서 계속 그냥 그대로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위치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좀 단순하니까 여기를 제외하고 속도가 이제 일정한 것부터 살펴볼게요. 자, 속도가 일정해요. 시간이 가도 예를 들어 이게 30이었다면 30, 또 30, 30, 30 가요. 그러면 변이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동 거리로 생각하면 이제 변이지만 실제로 이제 중요시 다루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이동 거리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을버스가 30으로 일정하게 가면 결국에는 언제? 시간 지나면 집에서 어떻게? 학교까지 도착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이는 증가하는 겁니다. 이해가요? 이 그래프를 개형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뭐 숫자 넣어서 대입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프는 개형이에요. 딱 모양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거리는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집에서 학교까지 점점 거리가 증가하니까. 되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혼동되는데 이건 이제 이렇게 그렸죠. 이거는 뭐냐면 후진하는 거예요. 후진. 그래서 후진으로 얘가 마이너스로 속도가 일정하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마을버스는 어떻게 돼요? 속도가 감소되죠. 그렇죠? 감소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감소야 증가야? 증가지 여러분. 봐요. 부호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들 혼동된다 그랬죠. 자, 여기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위로 올라가는 걸 플러스로 잡을게요. 이걸 전진이라고 합시다. 그럼 전진거리예요. 전진변이에요. 자, 요거는 이쪽 뒤로 가는 거 요거 마이너스로 잡으면 후진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는 후진 변이가 되는 거예요. 후진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어떻게 된다? 변이는 점점 증가한다는 거예요. 아니, 후진 속도는 속도 아니에요? 후진으로 가는 건 그거는 속력으로 안 친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지만 마을버스가 집까지 왔다가 마을버스 아저씨가 그 집 앞에서 뭐 뭘 놓고 왔나 봐. 뭐 이렇게 창밖으로 뭐 떨어뜨렸나 봐. 후진으로 가는 거야, 일정하게.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후진하는 그 시점에서부터는 그 집까지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변이가 증가하게 되겠죠. 이겁니다. 점점 값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이건 뭐야? 속도가 일정하면 변이는 증가한다. 그 다음에 속도가 후진으로 일정해도 어떻게 된다? 변이는 증가한다는 겁니다. 후진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개념 잡아야 돼요. 자, 이번엔 그러면 속도가 증가를 해요. 점점 빨라져요. 그럼 변이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됩니까? 30으로 가도 이 변이는 점점 증가해요. 근데 30으로 가다가 40, 50, 60 점점 빨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변이가 점점 더 증가할 거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이 속도가 커지니까 점점점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속도 변화가 커지니까. 이해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떻게? 더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걸 나타내 보면 이렇습니다. 기준을 여기로 잡아볼까요? 이렇게 잡아보면 이렇게 증가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원래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만큼씩 더 증가하고 있어요. 더 증가. 이만큼씩.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속도가 증가하면 변이는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후진으로 한번 볼까요? 후진으로 속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거 증가죠. 뒤로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가 쥐약이야, 여러분들. 여기 해봐야 되니까 이거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증가하면 후진 변이도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더 점점 빨라지고 더 많이 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야 돼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자, 기준을 잡으세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그래프죠. 그럼 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기준대로 갔는데 가면 갈수록 더 가야 되니까 어떻게? 이만큼씩 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던 애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만큼 가던 애가 요만큼 비율로 가다 그 다음에는 이만큼 막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요런 그래프. 자, 지우고 그릴게요. 요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그렇죠. 변이는 증가한다. 후진으로.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변이 그래프인데 이제 마지막 최악입니다. 여기 제일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 그러면 속도가 감소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속도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냐? 변이는 감소하겠군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못된 거지. 이 얘기예요. 마을버스 타고 가다가 학교에 다 왔어. 그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속도는 줄지만 거리는 어떻게 돼요? 변이는 줄어요? 그러면 막 이렇게 가다가 아저씨가 브레이크 밟으면 다시 집으로 와 있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점점 가던 것이 가는 그 변화, 늘어나는 거리량이 줄어서 자, 보세요. 소리로 해볼게요. 부기 여기서부터는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폭이 점점 줄겠죠. 거리. 그러니까 변이가. 그렇죠? 이 내용이에요. 그럼 이게 아니라 속도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변이는 줄어야 되니까. 자, 변이는 줄는 게 아니고 증가돼야 되는 거죠. 증가. 브레이크 밟아도 거리는 점점 증가하죠. 근데 가면 갈수록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어떻게 돼? 속도가 줄기 때문에 변이는 덜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요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요런 그래프. 자, 요런 그래프. 그래서 원래 기준대로면 이렇게 차근차근 늘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요만큼씩 빠지는 거예요. 요만큼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덜 증가 그래프. 요거 쥐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브레이크 밟으면 거리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맨날 물리 시험 걔네들 있잖아요. 뭐 민수, 영희, 철수 뭐 이런 애들. 이거 제일 많이 여러분들 그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속도가 줄면 변이는 증가는 증가인데 다 가면 갈수록 덜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후진은 어떻게 돼요? 후진으로 속도가 줄어드는 건 어떻게 그려야 되나? 그러면 처음에 속도가 빠르다가 그 다음에 점점 줄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죠. 안 되면 화살표 한 번씩 그려보세요. 속도가 줄고 있구나. 후진으로 막 가다가 그 다음에 후진으로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그럼 후진으로 막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점점 정지한다. 어떻든 변이는 늘어나는데 원래 처음에 늘어난 것보다는 덜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거는 덜 증가가 돼야 되죠.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요거 증가예요.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증가되는데 덜 증가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후진으로 됐을 때. 그래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만큼씩 원래 증가가 됐어야 되는데 요만큼씩이 빠진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변이는 덜 증가.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안 어렵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일상에서 굉장히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 해보면 한데 해보면서 충분히 그래프에 대한 개형,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되겠죠? 그럼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요구한 거거든요. 가속도, 속도, 변이의 관계에서 요 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얘네 둘 관계는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잡혀 있고요. 얘네들 간격도 뭐냐면 시간으로 간격이 잡혀 있어요. 나중에 알겠지만 얘랑 얘는 시간이 두 번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곱의 간격으로 잡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모른다 하더라도 얘랑 얘랑 시간에 관련돼 있고 얘랑 얘랑도 시간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보세요. 요쪽으로만 이동하면 똑같은 그래프가 됩니다. 이제 요것만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걸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게 가속도면 이게 속도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가속도가 일정하면 속도가 증가한다. 자, 가속도가 그러면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 속도는 더 증가한다. 더 늘어난다. 가속도가 감소하면 어떻게 된다? 속도는 어떻게? 덜 증가한답니다. 자, 후진으로 가도 마찬가지. 후진으로 가속도가 일정하면 어떻게 된다? 후진 속도는 증가한다예요. 그 다음에 후진으로 가속도가 증가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된다? 그렇지. 후진 속도는 더 증가한다. 더 증가한다. 점점 더 빨라진다. 막 뒤로 막 가속을 더하는 거야. 반면에 후진으로 가속도가 줄어들면 뒤로 가던 것이 어떻게 된다? 속도가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덜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개형 하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사실은 이것만 살펴보면 돼요. 변이가 있고 여기서 또 쓸게요. 변이가 있고 그거보다 질적인 개념인 속도가 있고요. 속도보다 더 질적인 개념 A. 요거의 관계인데 요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등가속도 운동을 우리가 주로 다룬다 그랬죠. 가속도가 왔다 갔다 하면 정신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고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 얘가 어떻게 된다? 가속도가 일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속도는 증가하고요.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된다? 변이는 더 증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t에 대한 곡선으로 하게 되면 이거 1차 함수죠. 요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1로 점프하게 되면 2차 함수라서 제곱이 되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요것만 알아두면 돼요. 요것만. 되겠죠?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내용을 알아두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래프에 대한 내용 한 가지 더 해석하면 자 이런 거예요. 밑넓이 구하라는 거. 그 다음에 기울기 구하라는 건데 이건 사실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 아니랍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이런 거예요. 여기가 속도고요. 여기가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속도가 일정했다. 얘가 예를 들어서 5초 동안 3으로 이렇게 속도가 3이라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이동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다 외워서 알고 있는 건데 이 밑넓이가 15라는 값이 바로 뭐다? 이동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도 이렇게 있잖아.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밑넓이, 요 넓이는 바로 이동거리를 나타낸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계산했나 봐봐요. 3하고 넓이 구하는 거 이렇게 구하면은 세로 곱하기 가로 하면 3 곱하기 5 했어요. 그럼 15잖아. 그럼 15란 값이 나왔다는 거 알겠다고. 근데 3은 뭐였어 결국에는? 그러니까 3은 여기서 뭐였어요? 속도죠, 속도. 결국엔 그 속도의 하나의 값이었잖아. 그 다음에 시간은 뭐였습니까? 5잖아요. 속도 곱하기 시간 한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15가 나왔어. 근데 속도 곱하기 시간 한 게 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동거리잖아요. 그래서 이동거리가 15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 이해 안 가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프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자, 해봐요. 아까 이렇게 나타냈죠? 여기가 5였고 여기 3이었습니다. 이거 지워봐요. 그래프 뭐 다 필요 없어. 그럼 사각형 넓이잖아요. 그럼 5 곱하기 3 한 거라고요. 근데 3이 속력이었고 이게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나온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나올 때마다 이 넓이가 뭐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였냐로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 여기가 속도. 그 다음에 여기가 시간이에요. 그럼 기울기는 이거 분의 이거죠. 얘가 얼만큼 변했을 때 얘가 얼만큼 변했느냐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요거가 예를 들어서 3이고 요것이 5였다. 그러면 이 기울기는 3분의 5예요. 그럼 3분의 5가 뭔데? x에 들어가는 것이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자 y에 들어가는 게 뭐였습니까? 글씨가 희한하네요. 예, 속도였습니다.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는 게 이게 뭐죠? 이게 가속도예요.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변화는 요거분의 요거니까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거는 가속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넓이하고 이거는 크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쓰는 거고요. 사실 이것도 이제 필요 없다는 걸 선생님이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에 대한 내용, 요 개형. 선생님이 요거 연습지 시간을 좀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차근차근 여러분 마을버스 생각하면서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잡히면 앞으로 이제 그래프 이게 변형하는 거 이런 것들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고요. 딱 보면은 그래프 증가, 더 증가, 덜 감소 뭐 이런 거 완벽하게 되면은 정말 이거는 그래프 해석 너무나 쉬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게 뭐냐면 이런 개형들도 잘 못하면서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기울기 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넓이 구하고 있어. 쉽게 말하면 이거야. 시장에서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엄마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먼저 찾아야 되죠. 근데 이런 걸 안 하고 분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DNA 분석한다 그래가지고 막 지나가던 사람 저기 협조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막 혈액 채취해서 DNA 분석하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엄마 딱 이렇게 생긴 사람 우리 엄마라는 걸 아니까 딱 한눈에 보고 우리 엄마다. 우리 엄마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희한하게 생겼으니까 딱 보면 엄마다. 이게 다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우선 개형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걸로서 정보가 부족하면 그때서야 무슨 뭐 넓이를 구하던 뭐 기울기를 구하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여러분들 요거 연습할 수 있는 연습지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EBS 홈페이지 수강 후기에 여러분들 그 메일 주소 적어 놓으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충분히 시간을 투자해볼 가치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해서 끝내놓으면 그래프는 영원히 여러분들 인생에서 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연습해 보도록 하고 중요한 거는 연습지를 몇 개 드리기 때문에 어떤 연습지인지를 꼭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프 연습지 이렇게 그냥 뭐 보내주세요 이러면 뭐 뭘 보내줄지 모르요. 뭐 보내주세요. 미안해요. 한 번은 해보고 싶어. 한 번만. 이제 안 할게요. 이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꼭 얘기해서 우리 수강 후기에 메일 주소 남겨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분석할 준비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럼 아까 그 징글징글한 그래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 나와라 이제. 다 나와도 된다. 자, 그럼 보죠. 이 징글징글한 그래프인데 첫 번째로 요거. 자, 가속도 일정하면 속도 증가하고 뭐 변이는 더 증가합니다. 요 차이는 뭐냐면요. 아까 그 속도라는 것이 0에서 시작했으면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다시 그릴게요. 선생님이. 이거. 요거에서 가속도가 일정하면 속도는 증가하고 변이는 더 증가한다. 요거에서 얘가 처음부터 0이 아니었다는 걸 가정하면 일정한 값을 가졌다고 가정하면 얘는 여기서부터 올라간다. 그냥 이거 나타낸 거예요. 처음 속도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이런 얘기도 없이 뚝 하니까는 새로운 그래프 같이 보일 뿐이죠. 그럼 얘도 만약에 처음 위치가 여기가 아니었다. 그렇죠? 여기서 변이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또 여기서부터 시작했네요. 됐죠? 자, 요거 쥐약이라 그랬죠?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대부분 많이 틀리는데 가속도가 일정하여 근데 후진 가속도예요. 음의 가속도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후진 속도는 어떻게 된다? 증가해야 되죠. 그러면 후진 변이는 어떻게 된다? 더 증가해야 되는 요 그래프인데 왜 희한하게 이게 이렇게 됐냐면 자, 여기서부터 보면 돼요. 자, 저거는 이제 똑같으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속도가 양의 속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가 점점 줄게 되면 가속도가 마이너스 가속도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이런 건 불가능하지만 자동차는 앞바퀴를 돌리다가 저기에 절벽이 나왔어. 그럼 가면 죽으니까 브레이크를 밟아도 늦을 것 같아. 그래서 뒷바퀴로 뒤로 가서 바퀴를 뒤로 돌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붕 가다가 끼 하면서 그 다음에 끼 하면서 뒤로 가는 거예요. 뭔 내용인지 알겠죠? 그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보게 되면 처음에 양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속도가 음이면 속도가 여기 있었다고 하면 자, 여기로 맞춰야 되겠다. 가속도는 똑같이 요거예요. 요거 똑같으면 자, 속도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줄겠죠. 맞죠? 뒤로 가속하니까 줄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 준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속도가 뒤로 가속되니까 후진 속도가 증가하는 거죠. 이거 말 잘 들어야 돼요. 자, 다시. 처음에는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속하니까는 이 속도가 점점 줄 겁니다. 하지만 정지가 된 상태, 속도가 0이 된 상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 점점점 증가하는 거죠. 후진 속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속도가 줄고 연결해서 보면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후진 속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변이 그래프. 처음에 가면서 점점 느려지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속도가 이렇게 줄고 있어요. 그러면 거리, 변이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 그렇죠? 감소죠.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맨날 틀린다 그랬잖아요.
속도가 줄면 거리는 어떻게 된다? 변이는 줄어요. 근데 주는 게 아니고 늘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 덜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러면 가다가 어떻게 돼? 브레이크 밟으면 서요? 그러니까 수지. 브레이크 밟으면 수지. 어떻게 된다? 가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뒤로 갑니까? 아니죠. 점점점 가다가 점점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얘가 여기만 보겠습니다. 여기만. 지금 속도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변이는 덜 증가된다는 거죠. 그게 여기까지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후진 속도가 증가하죠. 그러면 변이는 어떻게 되는? 후진 변이는 늘어나죠. 그거 연결해 붙인 게 요 그림이에요. 되겠죠? 이게 여러분 요 그림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속도가 점점점 줄다가 0이 됐다가 후진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속도 줄고 여기는 증가해요. 후진으로 속도가. 그럼 여기는 전진 거리가 점점점 덜 증가하다가 속도가 주니까 덜 증가하다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후진 변이가 점점점 더 그러니까 이게 더 증가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그리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그려야 된다. 이렇게 더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자연을 분석할 때 대표적인 중력 가속도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공이 있어요. 공. 위로 던져 올렸다. 그럼 얘가 뿅 가다가 점점 느려져서 최고점에 도달하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다? 뭐 하나 더 그릴게요. 최고점에 도달했다가 점점 이제 돌아서 이제 여기서 그대로 떨어집니다. 점점 이렇게 빨라지면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나타낼게요. 이걸 나눠서 본 거예요. 그럼 얘가 이게 점점 느려지는 이유는 뭐다? 처음에 딱 던졌는데 점점 느려지는 거는 이쪽 방향, 반대 방향,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을 받았다는 얘기고, 얘는 여기서부터 점점 빨라진다는 게는 운동 방향 같은 방향으로 뭐 가속을 받았다는 얘기다. 그럼 이거의 원인은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가속되는 원인은 바로 뭐다? 지구라는 거죠.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올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올라갈 때는 자 가속도는 항상 요걸 이제 그냥 양으로 잡을게요. 선생님 양으로 잡으면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계속 일정 얼마? 여러분 잘 알겠지만 9.8m/s 제곱으로 일정해요. 요 값으로.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된다? 여기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어떻게 돼?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 변이는 어떻게 됩니까? 변이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감소되니까 덜 증가해요. 자, 내려올 때만 볼게요. 내려올 때는 가속도도 어차피 똑같아요. 똑같죠?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값입니다.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후진 속도 증가죠. 맞죠? 점점 빨라져야 되니까 그 다음 후진 속도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안 되겠다. 자,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죠. 후진 속도 증가죠. 그 다음에 후진 변이는 어떻게 된다? 증가보다 더 증가. 점점 빨라지니까 더 증가되죠. 이거 갖다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두 개 연결해서 얘가 먼저고 나중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그래프 나오는 거고요. 요거하고 요거 연결해다 붙이면. 그 다음 요거 연결하면 변이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변이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요 내용이고요. 여기 있는 복잡한 내용들 여러분 책에 있는 거 한 번씩 읽어보게 되면 선생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 21쪽에 그 보조단 보게 되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 이 공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별표 3개. 자, 별표 3개 꼭 치기 바랍니다. 자, 별표 3개 치고 나서 거기다 이렇게 부차적으로 이제 그걸 좀 더 추가해서 적기 바라요. 암기 금지 이렇게. 반전이죠. 그렇죠? 외우지 말라고요. 이거는 외우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 대한 공식에 대한 요 내용들은 선생님이 공식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 외워가지고 대입할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거에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절대 외우지 말자. 이렇게 여러분 다짐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 하는 내용 있잖아요. 이거 이제 하지 마. 외우지 말고 선생님이 다음에 요거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속도 가속도의 문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공식에 의존하는 방법, 제일 안 좋은 방법이고요.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예요. 그래프 이용하는 거. 그다음 세 번째가 평균 속도 이용하는 건데 이 세 번째 방법을 선생님이 굉장히 추천합니다.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종이와 연필이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한번 3가지 방법을 다 소개를 할 테니까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 방법을 한번 연습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을 택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 게 제일 좋아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물리는 결과라 그랬죠. 이 문제 읽을 때도 중요한 결과를 먼저 보는 거예요. 우선 정제예요. 처음. 그 다음 문제가 등가속도 운동 체크해 주고요. 5초 동안 시간이고요. 50m 이동거리를 이동했다. 이 물체의 가속도와
그 다음에 50m 위치에서의 속도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가속도와 그 다음에 속도의 크기를 물어봤네요. 그럼 첫 번째로는 공식에 의존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 몰라도 좋아요. 처음 속도 그 다음에 2분의 1 at의 제곱이라는 게 공식이었습니다. 얘가 50m 이동했대요. 처음 속도는 정지했으니까 얘가 0이거든요. 그럼 시간은 계속 흐르지만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2분의 1의 가속도 곱하기 시간은 5초 동안이니까 25예요. 이거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2니까는 A는 얼마가 나오냐면 4m/s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했어요. A 가속도라는 것은 4m/s 제곱이라는 거 구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뭘 구해야 되냐면 속도 50m 위치에서의 속도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V는 VO 플러스 AT. 그래서 선생님도 이것도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고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외워진 거죠. 그러면 나중 속도 이거 모르는데 처음 속도 0이었고요. 4씩 얼마? 5초 이동했으니까 이 속도는 얼마가 되냐면 20이 돼요. 그래서 이 속도는 20m/s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그래프인데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래프 이거예요. 가속도, 그 다음에 속도, 요거 변이. 이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게 요거예요. 중앙에 있어서 열로도 갈 수 있고 열로도 갈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그냥 속도 그래프 그리세요. 그 다음에 등가속도니까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 정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 맞고요. 나중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길게 했다. 자, 나중 속도 여기 몰라요. 요거 해놓고 5초 동안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동거리가 50이니까 요 넓이가 이동거리가 50이죠. 그럼 됐어요. 요 5고 얼마를 곱했더니 삼각형 넓이가 50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20이 나와야 되겠죠. 최종 속도 20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요거의 기울기죠. 그렇죠? 그래서 50을 자, 얘가 50 변할 때 얼마 변했냐? 5 변했으니까 아니지. 얘가 50이 아니지. 왜 이래? 여기가 20이잖아요. 그렇죠? 20 변할 때 어떻게 됐냐면 5 변했으니까 가속도는 4m/s 나오죠. 끝났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 처음에 정지돼 있죠. 등가속도 운동했기 때문에 같은 가속도로 일정하게 늘었어요. 그럼 굉장한 수학적인 틀이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했죠. 나중 속도 몰라요. 근데 평균 속도 절반으로 끊으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얼마? 5초 동안. 이게 평균 속력이에요. 여러분 알죠?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여기 여러분 숨겨진 게 이 속도는 뭐라고요? 평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계산했던 이 속도는 평균 속도였어요. 그래서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하니까 이동거리가 얼마? 50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거 10이죠? 이거 일로 이제 양변에 2 곱해주면 20 되죠. 0 플러스 네모가 20이니까 네모는 얼마? 20 나오죠. 됐죠? 그럼 처음 속도가 20이었고요. 나중 속도가 0이었습니다. 몇 초 동안의 변화였죠? 자, 다시 이거 이제 선생님 또 개념으로. 처음에 0이었는데 나중에 20이 됐어요. 그럼 얼마 더해준 거예요? 속력은? 가속도. 그렇죠? 20, 가속도가 20이 더해졌죠? 그런데 몇 초 동안의 변화였습니까? 5초 동안의 변화였기 때문에 가속도는 4m/s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 거거든요. 23번. 그래프 개형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개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일정하게 감소합니다. 그럼 이거 위치 그래프, 변이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돼요? 속도가 증가하니까 더 증가죠. 감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소돼요? 아니죠. 덜 증가합니다.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가속도를 나타내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요 시간 동안 요만큼 변할 때 요만큼 시간 동안 요만큼 변하니까 일정하게 변화했고요. 나머지는 더 급격하게 변했네요. 여기는 1초 동안에 이만큼이 가속이 된 거고, 그렇죠? 속도가 변한 거고. 여기는 요거의 2배 정도 되는 곳에 이렇게 일정,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이게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는 간단해요. 1번. 물체는 1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이거 제일 많이 틀리는 거거든요. 옳지 않은 것이니까.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되겠죠. 여기 틀린 거고. 물체의 가속도 방향은 2초일 때 바뀌었다. 속력이 어떻게 됐다? 속도가 어떻게? 점점 빨라지다가 갑자기 느려졌다는 거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은 거죠. 그래서 가속은 당연히 2초일 때 바뀐 게 맞고요. 0에서 3초 동안 물체의 평균 속력은 1m/s라고 했는데 0에서 3초 동안 물체의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이동거리를 구해야 되겠죠.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니까 이동거리 어떻게 구하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게 바로 평균 속도의 개념이었어요. 처음 속도 0, 나중 속도 2죠. 그럼 요거 절반으로 자르면 1이라는 평균 속도로 2초 동안 이동했으니까 그게 2m 간 거예요. 이거 삼각형 넓이 구한 게 바로 그 개념이에요. 처음 속도 0,
처음 속도 2, 나중 속도 0. 그러면 더하면 2죠. 거기에 절반을 끊어주면 평균 속도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1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죠. 근데 시간은 1, 2 갔으니까 여기는 1만큼 갔네요. 총 3만큼 이동한 거예요. 변이가. 그래서 3만큼 이동했는데 전체 시간은 3초 걸렸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1m/s가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물체는 3초일 때 출발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질 때 이 그래프 봐야 되죠. 3초일 때 제일 멀리까지 갔습니다. 멀리까지 맞고요. 그 다음에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1m/s 제곱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 뭐 이상한 게 있는데 너 저리 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0에서 1일 때는 여기 당연히 1일 겁니다. 2일 때 2니까요. 그러면 얘 속도 얼마만큼 가속됐는지 볼까요? 1초 동안. 자, 보세요. 물론 우리가 공식을 써도 되지만 처음에 0이었고 나중 속도가 1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큼 속도를 더해줘야 된다? 1만큼 속도를 더해줘야 된다. 근데 그때 시간은 얼마? 1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1m/s 제곱이고 플러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얘의 뭐 방향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가는 방향으로 그대로 가속해줬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런 문제도 그래프나 공식으로 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세 번째 방법, 선생님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직선상의 도로에서 자동차 A가 10m/s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A가 기준선 P를 지나는 순간 그 다음에 B는 출발해야 돼. 그럼 동시 출발이에요. 동시 출발. 그럼 얘는 처음에 0이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 자, 체크 하나 해주고요. 동시에 기준선 Q를 통과했대요. 동시 출발, 동시 도착. 동시 출발, 동시 도착. 즉 여기까지 같은 거리를 동시 출발, 동시 도착했으니까 여기 지나가는 시간은 여기 보면 8초라고 되어 있죠. 이 시간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같은 거리를 같은 시간 동안 이동했다는 얘기는 같은 거리를 같은 시간 동안 이동했다는 얘기는 평균 속력이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갑니까? 평균 속력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세요. 얘 평균 속력은 처음 10, 나중 10, 계속 10, 10, 10이니까 평균 속력 계산 하나 많아 10이겠죠. 맞죠? 그럼 얘 평균 속력도 얼마가 돼야 된다? 얘도 10이 돼야 얘 속력 곱하기 8초, 속력 곱하기 8초여야 똑같은 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평균 속도가 1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평균 속도 구해볼게요. 처음 속도 얼마? 0. 나중 속도 얼마? 몰라. V. 그거의 절반.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V라는 건 얼마? 그렇죠. 20. 여기에 도착할 때의 V는 20m/s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뭐 볼까요?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80m다. 평균 속력 10으로 8초 동안 이동했으니까 80m고요. 얘도 처음 속도 0, 나중 속도 20, 평균 속도 2개 더해서 절반 끊으면 평균 속도 10이죠. 10이라는 속도로 결국 얘도 동시 같은 시간 동안 이동했으니까 8 계산해주면 10 곱하기 평균 속도 곱하기 8 해주면 얼마? 80m. 그러니까 똑같은 거리를 갔죠. 같은 시간 동안.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80m 맞고. 니은 평균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그랬는데 둘이 똑같은 거죠. 같은 거리를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평균 속도는 같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의 가속도의 크기는 2.5m/s 제곱이다. 자, 보세요. 처음 속도 0이죠. 나중 속도 20이었어요. 맞아요? 그럼 얼마만큼 속도가 가해졌어요? 가속도. 플러스 20만큼 가해졌는데 그때 시간은 8초 걸렸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약분하면 2.5m/s 제곱이 되고 공식으로 하면 나중 속도 20, 처음 속도 0, 시간은 8초에서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2.5m/s 제곱이 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해서 문제들 봤고요. 오늘 핵심 내용은 가속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속도, 이제 변화량의 세기였다는 거, 그리고 그래프 해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식은 절대로 우선 외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1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